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흥미로운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특히 오늘은 우리 한국 공군 이야기 있어서 더 재밌습니다. 카탈로그 데이터로는 세계 최고의 방공 능력을 자랑하는 러시아의 판칠 S-1의 비밀이 미국에 의해 낱낱이 밝혀질 전망입니다. 미국이 리비아에서 입수한 판칠 시스템이 독일을 거쳐 미군 당국에 전달되어 분석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미군 정보당국이 리비아에서 치열한 첩보전을 펼쳐 판칠 S-1 야전 방공 시스템을 빼돌렸으며 이 시스템을 실은 수송기가 최근 주독 미군의 핵심 기지인 람슈타인 공군기지를 경유해서 미국으로 옮겨졌다고 중동 지역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미군이 입수한 판칠 S-1은 UAE가 동부 하프타르 반군에게 비밀리에 제공하고 러시아 푸틴의 개인 용병 집단인 바그너 그룹이 운용해온 장비인데요. 지난 2019년 11월 트리폴리 인근에서 미군 MQ-9 리퍼 무인 공격기를 격추시켰던 바로 그 장비로 알려졌습니다. 이 차량은 지난해 6월 트리폴리 통합정부를 지원하는 민병대가 알와타야 공군기지를 점령했을 때 노획한 차량인데요. 미국은 통합정부의 파디 바샤 내무장관을 포섭해서 해당 노획 차량을 미군 수송기가 착륙할 수 있는 알-주아라 공군기지로 빼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포섭된 리비아 정부 요원들이 판치리를 주아라로 가져오자 미군은 C-17 수송기를 보내 이 차량을 싣고 리비아를 탈출해 독일 람슈타인 기지를 경유해서 본토로 빼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러시아 야전 방공 시스템의 핵심인 판치르를 손상 없이 온전히 획득하게 됐는데요. 카탈로그 데이터로는 세계 최강인 이 시스템, 이제 미국에 의해 낱낱이 그 실체가 밝혀지게 됐습니다. 자, 판칠 S-1. 저는 한때 이 판칠 S-1 팬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그냥 허당 이랬다는 것이 지금 시리아 그리고 이 지역에서 다 또 리비아 이 지역에서 지금 뽀록이 나고 있죠. 왜냐 이스라엘 공군 또 이런 또 이 서방 측 공군들이 아무리 때려도 지금 방어를 못 하니까. 근데 카탈로그 데이터로는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야전 방공 체계. 야전 방공이라고 하는 이렇게 트럭에 실어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탱크하고 같이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걸 야전 방공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세계 최강의 야전 방공 체계로 알려져 있었는데 시리아에서 판판이 뚫리고 리비아에서 박살나고 현재 이런 모습이 되었었어요. 자, 리비아는 동부와 서부가 나뉘어서 동부는 반군이죠. 하프타르 반군.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지원을 하고 여기에 또 UAE가 동부를 또 지원해요. 이집트도 지원하고 서부는 이제 정부군이에요. 이제 유엔에서 인정하죠. 그런데 여기는 또 터키가 지원해요. 이렇게 해서 계속 지금 이제 내전 중인데 이 서부의 수도인 트리폴리, 그 트리폴리 인근의 알와타야 기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UAE가 러시아로부터 이 판치르 방공 시스템을 대량 도입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 판치르의 생산 자체가 UAE의 주문에 의해서 러시아가 맞춤형으로 제작해 준 거였거든요. 이 시스템들을 UAE가 터키하고 싸우라고 이제 동부 반군에게 제공을 했고 그 동부 반군은 자기네들이 사용할 수 없으니까 러시아 용병 그룹인 바그너 그룹에게 줬고 또 이 바그너 그룹은 또 우리가 직접 할 필요 없어 해가지고 다시 또 동부 반군인 민병대 하부 조직에게 또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트리폴리 인근의 알와타야 공군기지란 걸 반군이 이제 장악한 겁니다. 이때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 프랑스의 라팔이 반군 기지를 공습을 했다. 그래서 터키 장군과 고위 장교가 5명이나 죽었다라는 걸 보도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알와타야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작전 끝에 정부군이 그 알와타야 기지를 탈환한 거예요. 탈환할 때 이제 민병대가 도망갔으니까 이게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걸 이제 정부군이 노획을 한 거예요. 그걸 이제 미국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의 장관에게 이제 꼬드긴 겁니다. 우리 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첩보 끝에 이거를 주디아 공군기지로 가져가서 거기에 미국의 C-17 수송기가 와 있고 거기다 싣고 독일의 람슈타인 기지로 가서 거기에 또 C-5 갤럭시 최대의 수송기가 또 대기하고 있고 이 C-5를 옮겨 실어서 미국으로 온 겁니다. 이제 미국이 확보를 했으니까 판칠 S-1 진짜 허당인지 아니면 정말로
최고의 기술인지 완전히 낱낱이 분석해 보겠죠.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어떤 그 피해를 입게 되냐 하면은 이 반칠 S1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가 뭐 여러 군데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수출 효자 상품인데 이것의 성능이 완벽하게 까발려져서 수출을 못하게 될 가능성. 이제 이 경제적 피해. 두 번째는 전술적 피해인데 이 반칠 S1을 러시아나 이런 러시아 우방국들은 어떻게 사용하냐 하면은 이 S400 같은 완전히 이 정상급 방공 무기들 그러니까 이건 탄도미사일도 요격하고 한 400km 되는 장거리 요격 무기도 있고 완전 정상급 무기 아니겠습니까? 중국도 지금 이걸 샀죠. 그래서 산둥반도에 갖다 놨죠. 그런데 이 정상급 방공 무기들은 미사일 한 발 한 발이 대단히 비싸고 또 이 최저 그 사거리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접근해서 들어온 것도 때릴 수도 없고 하니까 이 정상급 방공 기지를 보호하는 또 추가의 야전 방공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로 치면은 사드 기지를 보호하는 또 패트리어트 기지가 또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미국이 이거의 성능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 러시아 측의 또 러시아 우방국들의 이런 이 S400 같은 정상급 방공 시스템 허점을 완전히 알 수 있겠죠. 이걸 보호하는 걸 완전히 깨버릴 수 있으니까 전자전 제밍을 통해서 이 전파를 확실하게 알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맞춤형 전자파도 개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들어갈 때 판칠 있어 알았어 이건 뭐 이 전파 쏴버리면 얘는 완전 먹통이야. 따로 그냥 폭탄 날리지 않아도 돼 해서 제밍 확 해버리고 들어가서 S400 때려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 판치르가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러시아의 S400까지도 완전히 위험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러시아 지금 큰일 난 겁니다. 자, 이런 소식 알려드리고 두 번째는 한국 공군 전투기 소식인데 재밌습니다. 우리 공군에서 퇴역하는 F5 EF 전투기가 미국에 수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수출된 F5 EF 전투기는 미군을 상대로 공중전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주력 기체가 될 전망입니다. 공군이 FA-50 경전투기를 도입하며 순차적으로 도태시키고 있는 F5EF 전투기의 미국 수출이 논의 중이며 약 20여대가 수출될 수 있다고 국내 매체들이 공군 관계자를 인용해 1월 30일 보도했습니다. 현재 공군은 노후화가 극심한 F5EF 전투기 20여 대를 운용 중단하고 현재 보관 상태로 유지 중인데요. 이들 기체는 부품을 떼어내서 현역 부대 기체들의 동류 전환 용도로 사용되며 완전 도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군은 FA-50 경전투기 전력화와 KF-X 양산 일정에 맞추어 F5EF 전투기를 오는 2030년까지는 약 80여 대 규모로 유지한다는 방침인데요. 공군은 80여 대 유지에 필요한 기체와 부품은 남겨두고 여유분 20여 대를 미국에 판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기체들을 도입하려는 업체는 지난 2013년 공군의 호크 훈련기 13대를 인수했던 에어 USA라는 업체인데요. 현재 이 업체뿐만 아니라 미 해군과 해병대 어그레서 대대에서도 운용 중인 F5 기체의 부품 확보를 목적으로 우리 공군의 퇴역 F5를 구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공군은 오는 2023년까지는 퇴역 기체 20여 대를 미국 측 구매자에게 양도할 계획인데요. 우리 공군에서 애물단지인 F5가 미국에서는 없어서 못 구하는 인기 상품이 되는 모습,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자, 제공호 우리가 전두환 시절에 참 말도 안 되는 이 제공호 이런 걸 이제 60여 대 라이센스 생산했던 시절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F5, EF 그 EF를 대만에서 부품을 가져와 가지고 대한항공이 국내에서 조립 생산한 게 제공호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 한국 공군은 이 F5의 EF 버전을 한 180여 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퇴역을 하고 있는데 KF-X 양산이 최초 계획보다 늦어졌죠. 그래서 KF-X 양산이 시작되어서 공군에 배치되면 이제 이 F5를 빼고 또 지금은 또 이제 FA-50 그거 생산해서 빼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타임 스케줄 때문에 KF-X가 본격적으로 양산되는 2030년까지는 이 F5를 80여 대 정도는 운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4개 대대. 그래서 그러면 이제 180여 대를 운용했으니까 한 100대 정도는 남죠. 그 100대를 퇴역을 시키는데 문제는 이제 이 F5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데가 없으니까 부품 공급이 안 되죠. 그래서 그 퇴역하는 그 기체들
놔두고 거기서 부품을 떼내가지고 이제 필요한 데다가 갖다 넣는 겁니다. 운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동류전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100대를 퇴역시키고 부품용으로 그냥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보신 적 있겠지만은 그 항공 관련한 뭐 대학교 가면은 이 F5 한 대씩 있습니다. 또 어디 공원에 가면 또 F5 한 대씩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또 기증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용도로 쓰는데, 이 F5가 미국에서는 아주 효자 상품이에요. 왜냐? 미국은 어그레서 대대라고 해가지고 가상적기 대대를 운영하고, 또 군에서 가상적기 대대를 다 유지를 못하니까, 왜? 군인들은 이 연금이라든지 운영 유지비가 비싸니까 외주를 줘요. 그래서 에어 USA 이런 업체들이 또 있는데, 자기네들이 가상적기 부대로 또 미국하고 스파링을, 미 공군 또는 미 해군, 미 해병대하고 스파링을 또 띄워주는 거예요. 돈 받고. 그 에어 USA라는 업체에서 우리한테 주세요 라고 합니다. 왜? F5가 미그 21, 미그 19 이런 것들을 모사하는 가상적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중국뿐만 아니고 과거 소련하고 관계를 가졌던 수많은 나라들이 아직도 미그 21, 미그 19 많이 쓰고 있어요. 북한은 뭐 당연한 일이고. 그러니까 현재도 미국의 적국들이 미그 21이나 미그 19를 많이 쓰니까 그것들을 모사할 수 있는 이 F5가 지금 미국에 필요한 겁니다. 너무 성능 좋은 F-16이나 이런 거 가지고 미그 21 같은 아주 구닥다리 전투기를 모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F5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미 해군과 해병대는, 야, 한국 20대 판다고요? 그거 우리한테 주세요. 왜? 자기네들 지금 50여 대를 가지고 있는데, 미 해군과 해병대가 그 부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우리 주세요. 우리 부품 좀 쓰게요 라고 해군 해병대는 이야기하고, 에어 USA라는 업체는 와, 그거 우리 주세요. 우리 그 미국하고 스파링 뛰주는 그 우리의 자산으로 좀 쓸게요. 여기는 부품용이 아니고 실제 작전 투입용, 어그레서 부대로, 가상적기 부대로 작전 투입용, 매출용이고, 미 해군과 해병대는 부품용으로 우리 주세요 해서 경쟁이 붙은 겁니다. 한국에서는 애물단지인데 미국에서는 효자 상품이 되었고, 마치 우리가 과거에 교련 시간에 M1, 정말 뭐 학교에 우리 고등학교 때 처음부터 무기고 다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M1, 그 어마어마한 M1들 우리가 워낙 관리를 잘해놨으니까 지금 미국의 이 총기 수집하는 사람들이 한국제 M1 뭐 인기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F5도 우리가 이렇게 많이 운영했는데, 대만하고 우리나라 제일 운영 많이 했죠. 그런데 이게 의외로 효자 상품이 되고 있는데 돈은 얼마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